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해석하는 이 관법, 관법이 다양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주를 해석하는 어떤 입장들이 명리가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사주를 해석하는 그 방법론들, 그 방법론들에 따른 어떤 그 문제점과 또 그 각 그 사주를 보는 관법에 따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출생연월시, 그러니까 연과 월과 일과 시, 요걸 가지고 8개의 글자의 간지 조합을 만들어서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데, 이때 이렇게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 돼서, 일간이 정화를 보면, 을목이 정화를 보면 식신이라든가 을목이 신금을 보면 편관이다, 이렇게 일간이 기준이 돼서 십신을 정해서 보는 이 방법은 우리가 자평법이라고 그래요. 자평법, 자평명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사주 팔자 체계죠. 사주 팔자의 형태를 갖추고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 돼서 십신을 정하는 이 방식은 서자평 선생, 지금으로부터 대체로 한 1000년 또는 1100년 전에 이 세상에 출연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고안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사주가 뭐였든지 간에 그 사주가 사주 팔자고, 또 일간이 중심이 돼서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정해서 보는 그런 구조라면은 다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 명리학은 100%다 자평명리학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평의 이론,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 제시했던 그 방법으로 사주를 감명해야 가장 정확하고 오류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자평 선생이 이 사주 팔자 체계를 만들고 난 후에 거의 10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현대에 들어서 서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서라고라는 중국 사람인데, 서라고라는 사람과 임철초라는 사람, 이 두 명리가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지금의,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의 그 자평명리학이죠. 오리지널 그 사상 체계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이론, 그것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주 명리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이분들이 제시했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자평명리학이냐? 누구나 다 자평명리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평명리학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이 태어났는 연월 일시를 8자 글자를 가지고 간지 조합을 해서 그 중에서 일간을 사주의 주인공으로 해서 일간이 중심이 돼서 십신을 정하는 그런 구조는 다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누구나 다 뭐 사주를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한다든가, 뭐 월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한다든가, 이런 같은 뭐 시지를 중심으로 십신을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다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고 사주 팔자 체계를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기 때문에 다 자평명리학의 범주 안에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서자평 선생이 고안했는 자평명리 이론에 따라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를 감명하는 관법,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는 관법이 다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법이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 고안했는 이 모델을 해석한다면은, 이 모델은 서자평이 제시했는 그 방법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법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사주를 감명을 하는 사람이 사주를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을 혹시라도 어떤 명리가가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사주를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사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사주를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제가 4가지 경우를 제시했지만 이 외에도 있습니다. 용신은 필요 없다,
용신은 필요 없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 자평명리학을 하면 안 돼요. 뭐 나는 연지가 사주의 주인공이라든가 일지가 주인이라든가 뭐 시간이 주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의 명리학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서자평의 명리학을 사주팔자 체계라면서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다 정하는 그 방법을 따라왔어요. 따라오고 난 다음에 용신은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은 자평명리학을 근원적으로 자평명리학의 모델을 사용하면서 자평명리학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주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평명리학을 정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아주 소수, 어떻게 보면 극소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그나마 이 대학에서 이 명리학을 동양 철학 분야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자평진전이라든가 서자평의 사상 체계라든가 뭐 연애자평이나 명리종 이런 거를 막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그래도 상태가 서자평 명리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기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명리계에서 거의 뭐 한 98% 정도는 다 자평 명리학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서 또 사주를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는 사람도 그만큼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사주를 배우거나 또는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먼저 보면은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사주를 가지고 억부법과 물상법과 일주법과 격국법, 그 다음에 용신은 필요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가지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명리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 사주를 푸는 거를 제가 봤어요. 보고, 그래서 뭐 적절한 모델이 없어서 그냥 그 모델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이 알지 못하는 사주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각각의 관법에 따라서 사주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억부의 형태로 사주를 푼다면 뭡니까? 이 억부라는 것은 설하고 선생의 그 자평진전 평주, 자평진전이 아니고 자평진전 평주입니다. 제가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냥 자평평주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임철초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 이 두 개의 시각과 일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억부법이다 또는 뭐 병약용신, 뭐 조후용신, 통관용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자평진전 평주와 적천수 천미를 쓴 설하고 선생과 임철초 선생, 이 두 분의 입장이죠. 거기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원래 자평진전에는 억부용신이라든가 병약용신이라든가 조후용신이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있지를 않았거든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먼저 이 억부법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억부법으로 보려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모든 억부법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제일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억부법으로 봐야 되니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했을 때 을목이 지지에 전혀 통근하지 못하고 미토에만 이렇게 통근돼 있어요. 그러면 미토는 우리가 포태로 따졌을 때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오인 술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가 생지예요. 그러니까 생지 바로 전에가 미토가 있었기 때문에 양지가 되는 겁니다. 양지. 그러니까 약하죠. 일간이 약한데 지금 뭐 평관이라든가 식신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상관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일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편이죠. 상당히 약하다. 뭐 완전히 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간이 약하면은 억부로 볼 때는 어떻게 용신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돼요. 인성이나 비겁. 그 다음 일간이 강하면은 식신, 그 다음에 재성,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사를 용신으로 쓸 수 있고,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나 비겁을 용신으로 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성이나 비겁을 쓴다. 이 말은 이 사주 구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갑을목, 그러니까 인성이나 비겁이라 그러면 갑을목, 그러니까 목이죠, 목이나 수죠, 수. 수는 임계수가 있어요, 임계수. 그러니까 목이나 수가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부분 억부로 사주를 이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십신으로 용신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용신할 때 신자가 이 귀신할 때 신자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신으로서 뭐 비견이다, 겁재다, 정관이다, 평관이다, 인성이다, 이런 식으로 십신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오행으로서 목이나 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자, 목이 어떤 사람이 억부로 사줄 때 이 사주를 일간이 약하니까 목이 용신이라고 해도 되고 수가 용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뭡니까? 사주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목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벌써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이 용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지금 현재 갑오대운 이제 갑진년이면은 이제 이럴 때 좋은 해예요. 그죠? 좋은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가 용신이다,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도 용신이 될 수 있으니까 수가 용신이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명리가의 선택사항이죠. 그냥 목이라고 해도 되고 수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뭐 그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갑오대운 뭐 예를 들어 이민년, 계면년 같으면 이때가 용신이 이렇게 왔으니까 되게 좋은 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간이 약한데 일간을 돕는 임수나 계수, 그 다음에 지지에도 일간에 뿌리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해다 이렇게 쓰였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2022년과 2023년이 매우 힘들었던 한 해가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목이라고 하면 좋았는 것이 되고 수라고 하면 수라고 해도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가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억부의 방법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억부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물상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물상법은 근거가 주로 이제 난강망이라든가 기타 뭐 산명통의 이론도 조금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로가 이제 난강망과 조후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상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로 물상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6월에 을목이니까 가을에 태어나는 을목인데 나무의 뿌리가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약하니까 이 사주는 용신이 뭡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목이 용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돌 틈에 나무가 뿌리가 약한데 또 불길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일지에도 사화가 있고 천간에도 정화 있어 불의 포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을 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수가 또 용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가을의 나무예요. 6월의 을목이니까 가을 나무니까 이 가을 나무는 햇빛이 매우 중요해요. 가을 나무는. 그래서 병이나 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나 정,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상법으로 해도 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이라고 하든 수라고 하든 화라고 하든 이거는 명리 선생의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물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억부로 사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상으로 사주를 볼 때도 그때 따라 사람이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같은 사주를 두고 굉장히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을나무니까 햇빛이 필요해서 불이 용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나무인데 일간이 너무 약해서 목이 용신이라고 하고, 또 불이 너무 강해서 물이 용신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각각 달라져 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들 이런 거를 얘기를 좀 들어보고 거꾸로 꽤 맞추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물상이나 억부로 보는 사람들은 거꾸로 꽤 맞추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명리가 아니죠. 그냥 궤변론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6월의 을목의 편관격이다 이렇게 잘 얘기했어요. 격구까지는 잘 얘기해놓고 사주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을목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게 뭐 중요하긴 하죠. 일간이니까. 그런데 을목의 성향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을목은 7.8기호 생활력이 강하고 어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막 하고 그 다음에 일지를 막 얘기해요. 일지가 상관이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융통성이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주를 감명하면서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해가 1시간 내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그 성격 물어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심지어 성격으로 1시간 내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시간 상담하면서 거의 59분 동안 성격 얘기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명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리를 모르는, 명리가 그 자체가 명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사주 같으면 만약 일주로 보는 사람이면 뭡니까 목화통명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을목이 사화를 봐서 목화통명이야 그래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사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을목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을목일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금, 요 신금이 천을귀인이란 말이에요. 시지에 있는 신금이 천을귀인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천을귀인이 되죠. 을목의 천을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살들을 이제 동원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신살이 있습니까? 천을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태로 따지면은, 포태법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을목은 오인술에서 삼합을 하거든요. 오인술에서 삼합하면은, 여기가 있으니까 욕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욕지에 있어, 욕폐지에 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하게 돼요. 또는 을목은 을사는 뭡니까? 고란살이죠. 우리가 신살로. 그래서, 배우자가 문제 있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신살과 포태법 이런 거, 거기다가 일주를 중심으로, 일주를 가지고 일주 해석에다가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는 우리가 왜 일주를 공부합니까? 일주는 초보자들한테 십신이나 신살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일간과 일지의 관계라든가 포태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고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어떤 툴이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주팔자를 가져놓고는 일주를 중심으로 일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보단 차라리 어디 가서 심리 검사하는 게 더 낫죠.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MBTI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됐죠. 사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처음에 일주 가지고만 얘기할 때는 성격이라는 거 개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주를 일단 받아가 해석할 때는 그게 명리가라면은 일주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는 마지막이나 중간에 가십거리로 한두 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주의 기륭성패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일주에 가지고 성격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개 성격밖에 없다는 그런 꼴이고 일주 전체로 해도 60개니까 60개의 성격으로 분류해. 그 성격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주를 볼 때 성격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뭐다. 그거를 얘기해야 그거는 뭐냐면 격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격을 타고났느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격 자체가 목적이 돼서 1시간 내내 설명하거나 아니면 사주를 딱 받아놓고는 6월 을목의 평관격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잘 했어요. 이런 경우 같으면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을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주를 감명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운을 대입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말은 할 수 있죠. 이 금년이 이랬네 저랬네 작년이 이런 저랬지만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주로 보는 사람들.
그러나 일주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신살이나 포태법이나 십신을 따지는 훈련, 십신을 이해하는 훈련, 그 훈련용의 하나의 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급 때는 일주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명리 선생이 사주를 감명할 때 일주에 치중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아니면 무지랭이거나 명리 무지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은 뭐 명리 만담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국법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주를 격국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6월에 을목이니까 편관격이에요. 신금이 떠서. 그래서 편관격이 정화식신을 보니까 7살 식재격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7살 식재격인데 일간이 약해서 7살 식재격이 약간 격이 떨어져 있는 감분수했다 또는 뭐 격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이제 현재 뭐 대운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거 이민 개면년 같은 경우에 는 임계수 지지에는 일간에 노광지가 왔지만 천간으로 임계수가 와가지고 이 식신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합극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흉한 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간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성취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륭 전체, 이 사주 전체의 기륭을 보는 것은 격국으로 이렇게 살피면은 틀림없이 떨어지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석 좋은 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해죠. 그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자평의 오리지널 방법이 자평진전에 제시되어 있는 거, 그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격국법이란 말이에요. 이 격국법이 억부법이나 이런 것처럼 대등한 하나의 사주 보는 관법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주는 보는 방법이, 이런 사주 팔자체계는 무조건 방법이 하나뿐이에요.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그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해석한다. 이 말은 결국은 격국에 따라서 사주의 기륭성패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부법이라든가 물상이나 일주 이런 거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격국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상도 필요하고 억부도 필요하지만 사주를 보는 관법은 유일하게 하나뿐이다. 적어도 사주 팔자체계라면 그 체계에서는 자평진전에 따라서 격국의 성패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제가 잠깐 몇 구절을 이렇게 옮겨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명리정종, 명리정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장신봉이라고, 이제 이 신봉이라는 건 이 사람의 자인데 뭐 장남, 원래 이름은 장남이죠. 이분이 명리정종을 쓰셨는데 한 1500년대에 정확한 연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됐어요. 150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후기죠. 후기에 이분이 이제 명리정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명리정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그때도 이렇게 사이비 명리가나 역술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제가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기연 즉시 교길이 즉비 고목혹심하고 경무일인 능장기 당패 이 찰기 추요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이비 역술인들이 이제 앞에도 말이 길게 있는데 제가 잘라버리고 요 구절만 옮겨서 그래요. 사이비 역술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청기언 즉시 하면은,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옳은데 교길이 즉비, 그래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그 이치를 따져보면은 다 가짜더라는 거예요. 사이비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눈이 멀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침내 핵심, 그러니까 사주의 그 본질을 파악하고 또 핵심을 알아내는,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명리가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시절도 그랬어요. 이 명리는
음지학문이라고, 제가 누차의 음지학문이기 때문에 늘 어느 시대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선생이 명리정종을 쓰던 그 시절에도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하고 관법이 다양하다 그러면서 막 등장했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선생의 이 말이 지금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사이비 역술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치를 헤아려 보면 모두 거짓이다. 눈은 멀고 마음은 미혹되어 그 근본을 파악하여 핵심을 꿰뚫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명리를 공부하고 사주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관법이 다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말이다. 관법은 하나뿐이에요. 이게 명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고 진리가 맞다면은 여기에 다양한 관법이 있다는 것은 정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감기 환자를 두고 폐암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몸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장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또 동일한 한 사람을 두고 그 혈액형이 O형인데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는 보면 A형이고 저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B형이 나오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아무런 현실의 그 진리와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법이 다양하다. 명리가들 중에서 사주를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고 하는 말을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명리를 굉장히 모르거나 잘못 배웠거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법이 다양하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사주 팔자 체계를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5주 10자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일간의 중심이 아니라 시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명리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 팔자 체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자평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국의 성패를 따져서 보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 해석 관법에 따른 다양한 그 시각차, 그거에 따라서 각 방법별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억부 형태로 만약에 사주를 푼다 그러면은 이민년이나 계묘년에 이 사람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용신이라 하든 수가용신이라 하든 관계없이 약한 일간을 돕는 기운이 왔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대패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자평진전의 격국의 성패를 따져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 해석 관법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각 입장별로 제가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